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효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죠. 13 비상계엄령 선포서부터 대통령 파면 선거까지의 주요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하게 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그리고 내란 기도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군 병력을 배치하고 통신을 통제하고 집회 금지 등 전면적인 계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계엄의 근거와 절차였죠. 사전에 국회 보고는 없었고 계엄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은 즉각 반발을 하게 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만일 성공했다면 야간 통행 금지는 물론 언론 보도 통제와 야당 인사들의 연이은 구속 시나리오가 속출할 예정이었습니다. SNS와 유튜브 등에는 군병력이 방송국과 국회 외곽을 포위한 영상으로 도배를 하게 되었고, 대중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내란 음모 세력을 색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공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군과 국정원이 정치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8일 국방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그 문건에는 사전 기획된 계엄 시나리오와 언론 장악 계획, 그리고 국회 문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군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계엄 논의가 수개월 전부터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터졌는데요.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연일 시민 촛불 집회가 열렸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법조계 인사들까지 계엄 해제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8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주요 사유는 헌법 파괴 행위, 그리고 권한 남용, 불법 계엄 선포 및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까지 더해지면서 1월 10일 국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 심판에 착수해 1월부터 3일까지 약 2개월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과 권한 남용, 허위보고 작성 지시,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철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게 됩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계엄령은 헌법이 허용한 최후 수단이 아니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었다고 지적을 하며 헌법 질서와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고, 국정은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며 조기 대선 일정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계엄령 당시 개입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 방안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약 124일의 대장정의 굵직한 정치적 격변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권의 몰락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헌정사상 43년 만의 계엄이었고, 이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에서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때의 국회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죄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장효수의 이슈 앤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